자, 소실의 언어학에 따른 언어의 의미를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2021학년도 11월 고2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던 인문 지문이었고요. 결국 소시르가 얘기했었던 언어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소시르의 언어의 의미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현실 세계를 여기에서 정의하자면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그죠? 현실 세계를 구성하고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언어다라고 본 거죠. 현실 세계를 새롭게 구성하고 인식하는 수단이 구성하고 인식함, 이 정도로 할까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건 그거를 사용하는 인간이 현실 세계를 새롭게 구성을 하고 또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문단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문단부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적었던 요 내용이 거의 주제의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제의식이라고 봐야 되는데 소시르의 언어학에 따른 언어의 의미는 현실 세계를 새롭게 구성하고 인식하는 것, 요걸 보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는 소시르는 여기 소시르라고 나와 있으니까 소주제로 좀 정해볼까요? 소시르는 기존의 언어학에 대한 기존의 언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뒤집었어요. 그래서 말을 정리하자면 언어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전통적인 견해를 뒤집었습니다. 전통적 견해를 따르지 않은 거죠. 견해를 어떻게 했다? 뒤집었다. 뒤집음. 한마디로 반대를 한 거죠. 뒤집었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 언급된 간단한 내용을 보니까 일단 언어에 대해서 전통적 견해를 뒤집었다라고 했는데 전통적 견해가 무엇인지를 체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정리해야 될 내용 첫 번째, 그럼 전통적 견해는 무엇인가요? 전통적 견해 언급된 내용을 최대한 압축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언어가 현실 세계의 대상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현실 세계의 대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상을 지정한다 라고 보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전통적 견해에 반해서 그럼 소시르는 어떤 생각을 했는데 라고 해서 소시르의 견해를 또 정리하면 첫 번째 문단은 마무리가 되겠죠. 소시르의 견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어 체계에 맞춰서 체계에 맞춰서 무엇을 한다고요? 현실을 인식한다. 현실 세계를 인식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를 인식한다라는 점. 첫 번째 문단 마무리됐어요. 자, 비문학 독서는 처음과 마지막 단락. 거기를 보면 대충 어떤 얘기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요거의 마지막 문단으로 먼저 갈게요. 이게 복합지문이에요. 하나의 복합지문인데 짧은 복합지문이니까 결론 확인도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마지막 문단, 가의 마지막 문단 4문단으로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으로 가보니까 자, 네 번째 문단에서는 소시르의 언어학에 따른 언어의 의미라고 해서 요거죠. 그래서 소주제를 다시 또 정하자면 저기 제목처럼 주제처럼 적은 소시르의 언어학에 따른 언어의 의미를 정리하면 됩니다. 주제의식이죠. 자, 첫 번째로 여기서 정리할 내용은요. 일단 내용을 보니까 발화의 주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발화의 진정한 주체는 누구인가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발화의 진정한 주체는 발화자가 아니에요. 말을 하는 사람이죠. 발화자가 아니다.
그럼 뭐니? 랑그라고 얘기했네요. 랑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마지막 문단이죠. 자, 두 번째, 소시르가 생각했던 언어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에서 소시르의 언어학에 따른 언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요거를 압축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현실 세계를 수동적으로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고, 자, 현실 세계를 수동적으로 다시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재현하는 수단까지 해야 되나? 네,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고, 그럼 뭐라고? 네, 언어가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라고 보는 거죠. 재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현실 세계를 재구성한다. 또는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네요. 아, 언어가 현실 세계를 구성하지 단순하게 그냥 수동적으로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가진 거예요. 아, 언어의 기능인데 이거를 보면 결론을 알았어.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한 거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중간 부분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오니까 제목이니까 한 요 정도로 올까요? 네, 이 문단 요 정도로 와서 한 요 정도로 와서 이 문단. 자, 두 번째 문단에서 언급되어지는 내용은 언어에 대한 소시르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다시피 하나의 특정 인물에 대해서 지금 물고 늘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소시르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소시르가 생각한 언어에 대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죠. 언어에 대한 견해 첫 번째 파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문단도 소시르의 견해가 나타나고 있죠. 한마디로 소시르의 견해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압축 정리를 하면 언어의 특징이 뭐냐? 이 언어의 특징이 일단 자의적입니다. 예, 그래서 언어의 특징이 자의적이다. 내 맘대로다라고 하는 것이 자의적인 거예요. 자의적인 건 내 맘대로. 어쩌라고 내 맘이지. 그겁니다. 좀 그렇고. 자, 자의적이고, 네,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좀 직설적으로 좀 쉽게 해서 표현해주면 어디 좋을 텐데, 현실 세계를 묘사하고 있지 않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또 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부분으로 들어갈까요? 네, 첫 번째. 예, 순서대로 보니까 언어는,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체계다? 자의적인 기호체계다. 다시 한번, 자의적 기호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의적 기호체계. 독서를 할 때 거기에 내적 의미를 내가 배경 지식을 통해서 또는 다른 걸 통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잘 압축해보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있다면 이제 기호, 여기 기호체계라고 그랬으니까 기호가 그럼 또 무엇인가 이것도 정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요?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한 표지예요. 네, 뜻을 나타내기 위한 표지다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예,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한 표지에 해당이 되는 건데, 겉으로 드러난 주된 뜻이란 뜻이죠. 겉으로 드러난 뜻인데, 자, 요 기호라고 하는 것은 기표와 그 다음에 기의로 구성이 되어 있죠. 기표 플러스
기의로 구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궁금한 건 뭡니까? 기표와 기의가 무엇인지를 또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기호 내부에서 기표는 무엇인가 라고 정의할 때 말의 의미를 전달하는 말의 의미를 전달하는 외적 형식이죠. 거기서 보면 외적 형식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기표다. 핵심은 외적 형식인데 이게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언어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예시가 뭐가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예시가 산이라고 했는데 산, 요거 SAN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 산 자체가 기표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다음 두 번째, 기의로 넘어갑니다. 자, 기의라고 하는 것은 말의 그 의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말의 의미 그 자체다. 그래서 요거 문장이 좀 있는데 평지보다 높이 솟아있는 땅의 부분이라는 의미가 바로 산의 의미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요 산의 의미가 기의가 뭐라고? 평지보다, 그죠? 네, 평지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평지보다 높이 솟아있는 땅의 부분이라고 하는 요 내용이 바로 요게 예시입니다. 요게 예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산이라고 하는 거하고 평지보다 높이 솟아있는 부분이 바로 기표, 다시 한번 요게 기표, 여기 되어 있는 것이 기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 산에 대한 의미를 해석한 거예요. 기호는 저렇게 구성이 된다.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언어는 자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언어는 자의적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일로 또 정리를 해보면 자, 기표와 기의는 자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3번이죠. 기표와 기의는 자의적인 성격, 언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자, 됐습니까? 네, 자의적인 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들어갈까요? 이 기표와 기의라고 하는 것은 그 기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약속입니다. 사용자들이 이렇게 표시하자라고 하는 사회적 약속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단순히 그냥 글자, 언어, 말 그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속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의적인 건 계속해서 나오네요. 지 맘대로. 사회적 약속이다. 따라서 이걸로 봤을 때, 그죠? 예, 따라서 이걸로 봤을 때 여기에다 미리 써놨습니다. 자의적인 거는 여기서도 동그라미 미리 정리를 좀 해줬죠. 그래서 마지막 언급되는 내용에서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의적이고요. 네, 좀 중복되겠네요. 저 위랑 자의적이지만 현실 세계를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네요. 현실 세계를 묘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도 마무리됐어요. 긴 설명이지만 이렇게 압축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지요. 자, 세 번째 문단. 자, 옆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시로의 언어에 대한 견해 두 번째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네, 3문단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이 문단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소시르가 생각했던 언어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죠. 언어에 대한 견해 넘버 2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떠한 견해인가요? 우리 마지막 단락에서 랑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네, 발화, 주체. 자, 랑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발화의 진정한 주체는 랑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설명하는 것은 뭐냐?
랑그와 피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랑그와 피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랑그는 언어가 갖는 추상적인 체계입니다. 언어가 갖는 추상적인 체계,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체계를 의미하는 거고, 다음 쭉 가서 두 번째 피롤이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네, 랑그와 피롤 중에서 피롤로 좀 정리해 볼까요? 자, 랑그의 기반을 두고 있죠. 예, 그래서 개인이 실현하는 구체적 발화라고 했어요. 랑그를 기초로 해서 랑그의 바탕을 둬서 플러스 또 뭐가 됩니까? 계속해서 뒤이어지는 내용이 개인이 실현하는 구체적 발화예요. 개인이 실현하는 구체적인 자세한 이야기다. 구체적 발화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구체적 발화가 바로 피롤에 해당이 되고요. 랑그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체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자, 세 번째로 이어지는 내용은 자, 이제 랑과 피롤을 활용해서 발화를 또 얘기하고 있죠. 자, 발화에 표현된 발화라고 하는 것은 피롤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구체적 발화라고 했죠. 그래서 발화, 피롤에 의한 발화에 의한 표현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표현 방식은 피롤의 표현 방식은 언어 체계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 체계, 이 언어 체계라고 하는 것을 랑그겠습니다. 언어 체계에 의해 지배되거나 언어 체계의 지배를 받는 거죠. 지배받음. 쉽게 얘기하면 저 영향력에 있다라는 내용이죠. 지배를 받거나 또는 제약을 받는 거죠. 제약받음. 한마디로 제한이 걸리는 거죠. 제한이 걸리는 겁니다. 예문은 좀 빼볼게요. 그래서 그래도 말로 좀 정리를 하면 한국어는 어떤 색채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하죠. 네,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면 빨갛다, 빨갛스름하다. 그 다음에 붉다, 검붉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영어는 빨간색의 표현이 레드 하나입니다. 그죠? 레드 하나의 대표적인 표현이.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빨간색을 인식하는 그 인식의 폭이 좁은 걸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예시로 들어갈게요.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예시죠. 빨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빨강을 사용할 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인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단어가 적기 때문에. 네, 대표적인 키워드만 좀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니까 네 번째죠. 이거를 정리해 보니까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언어의 체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언어의 체계에 따라서 영향력이 있구나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 인식 방식이 인식의 방식이라든가 폭의 인식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언어 체계. 언어 체계는 뭐라고요? 언어 체계는 다시 한번 랑그입니다. 여기 있는 랑그가 바로 언어 체계예요. 언어 체계는 랑그다. 그래서 랑그에 따라서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소시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지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